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총 16곳을 후보지로 지정하여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딱 6군데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9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성동구입니다. 제가 직접 오랜 기간 살아본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잘 아는 곳도 많아서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역세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00%는 아니지만 후보지의 대부분이 역세권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 지역 모두가 재개발이 될 경우 약 2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말 그대로 모두 다 재개발에 성공할 경우입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당 지역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분들이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거니까요. 오늘 살펴볼 6곳은 아래 표에 표시된 지역입니다. 금호, 숭인동은 신설동역 근처예요. 그리고 홍은동, 충정로, 연희동, 성북 1구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호 23입니다. 강북의 인기 지역을 마용성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줄여서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 중에 유일한 마용성 지역입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역세권이에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고요. 금호역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면 안국역, 종로 3가역처럼 직장이 많은 곳으로 연결이 되고요. 밑으로는 압구정과 신사 그리고 대치역을 지납니다. 강남 쪽으로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괜찮아 보여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나올 지도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기 회색 점선으로 원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작은 원이 역을 중심으로 250m, 큰 원이 500m입니다. 250m는 도보로 5분, 500m는 도보로 1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보 역세권의 초품화 단지가 될 거예요. 항상 인기가 있는 단지 형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이미 2010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추진위를 설립하고 재개발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에 분양시장이 좀 불황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갈등도 많았다고 해요. 결국에 2013년에 추진위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1년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별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숭인동 보시겠습니다. 신설동역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에 최초로 생긴 경전철입니다. 사실 저도 이 경전철을 타본 적은 없는데요. 우이동 쪽으로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암튼 생활권은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분명히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학교는 대강중학교와 대강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재밌는 게 대상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종로구예요. 근데 정확하게 길 하나만 건너서 여기 대광고는 동대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 하나를 끼고 좌측은 종로구, 우측은 동대문구인 거예요. 경계선이죠. 종로나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5분 내로 이동 가능하거든요. 2호선까지 있으니까 더 편하겠죠. 지하철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동네는 분위기가 그렇게 조용한 동네는 아니에요. 큰 길가이기도 하고요. 유동인구도 상당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버스 중앙차선이 있고요. 서측으로 가면 동대문 종로 나오고 동측으로 가면 청량리 쪽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주거단지보다는 주상복합단지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TMI이긴 한데요. 여기 근처에 삼겹살집 정말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에 삼겹살 맛집 딱 2군데 고르라고 하면 약수의 금돼식당이랑 여기 신설동의 육전식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임장이라도 가시게 되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임장을 생활화하세요. 여행도 임장, 데이트도 임장, 맛집 투어도 임장입니다.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이 지역은 어떤지,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은 홍은 1구역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세대수가 조금 적긴 한데요. 홍제초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가 될 겁니다. 지하철 3호선 홍지역 역세권이고요. 충분히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바로 인접한 도로가 또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라서 버스 타기도 편하고요. 길 건너면 유진상가라고 상가들이 있어서 생활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꾸 맛집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홍지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인왕초등학교 쪽으로 살짝 꺾어서 들어가는 골목에 우동국수라고 굉장히 오래된 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타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정말 동네 주민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추억의 맛집이죠. 글쎄요, 뭐 멀리서부터 찾아가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동네가 좀 반가워서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초등학교는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통학하기에 편한데요. 중고등학교가 주변에 없어요. 중학교는 홍은중학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걸어서는 꽤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명지고나 인천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요. 두 군데 다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는 이동해야 돼서 학교 접근성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내부순환도로는 고가도로입니다. 신호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도로보다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여기가 내부순환도로 진입하는 길이라서 성산이나 망원 쪽으로 이동하기 편합니다. 쭉 가시면 강변북로와 바로 연결이 되고요. 다음 지역 보시겠습니다. 충정로역 W역세권입니다. 2호선, 5호선 두 개 노선이 지나고 있고요. 대지 면적도 작고 세대수도 이번에 발표된 후보 지역 중에서 가장 적은 세대수로 계획되었습니다. 아마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 커봐야 5구 타입, 보통 4위 타입 미만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은 정말 좋아요. 위치 보면 뭐 거의 지하철역 입구까지 도보 1분 컷인데요. 5호선 타면 광화문 종로, 2호선 타고 을지로 동대문 갈 수 있으니까 직장인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의 핫플레이스인 홍대 합정 가깝고요. 어쨌든 여기는 젊은 직장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도보로 이동 가능한 지하철역은 없고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것도 꽤 멉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3호선 홍지역이 있고요. 2호선은 신촌역까지 가야 돼요. 버스 타고 15분 정도? 밀리면 아마 20분 넘을걸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대지 면적이 넓으면 건폐율도 낮게 나올 수 있고 동간거리도 넓게 계획해서 도심지지만 답답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4평 이상의 큰 평수도 나올 것 같고요. 지하철역이 먼 것은 단점이지만 또 반대로 아늑한 분위기의 주거단지라는 점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도시 자연공원이 인접해 있는데요. 산책하기 정말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여기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타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공원은 아니거든요. 인근 주민분들이 편하고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성북 1구역인데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세대수로 계획된 곳입니다. 그만큼 일반 공급 물량도 많겠죠.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 단지부터 재개발이 잘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역세권이고요. 또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수요가 분명히 몰리는 곳이 되겠죠. 여러분 지하철역이랑 학교 사이에 아파트 단지가 껴있으면 사실 다른 거 보실 것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역세권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형 대학병원의 접근성입니다. 대형 대학병원은 사실 대한민국에 많지 않죠. 게다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학병원과 가까워요. 뭐 걸어서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권 내에 대학병원 하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6군데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공급 물량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공공재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공기업,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재개발을 통해서 총 1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그 중에 조합원 분양분을 50세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50%,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세대 중에 반은 공공임대 물량이 되고요. 그 나머지 25세대가 일반 공급 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문구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굉장히 조합원 친화적인 제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야겠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고 공공재개발 신청을 해야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요. 조합원분들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그들도 재개발을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추후에 일반 분양을 하는 분양가가 최대한 높게 잡히는 것이 그들에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의 분양가를 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고덕강일 제1풍경채 84 타입이 9억 꽉 채워서 나왔죠. 정확히 84A 타입 고층 분양가가 8억 9,99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지금 9억인데요. 분양을 하는 시기도 빨라봐야 지금으로부터 3, 4년 후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분양가가 9억 밑으로 나오기는 힘들겠죠. 9억을 초과한다는 건 또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는 것이고요. 현재 청약제도 기준으로 하면 특별공급 물량은 9억 미만 물량에만 적용됩니다. 제가 몇 년 후에 법이 바뀌는 것까지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법 기준대로만 말씀드린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된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어떤 비율로 책정되는지 알아보았고, 러프하지만 분양가 수준까지 예측해 보았습니다. 저와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나름의 논리도 함께 펼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관련된 재개발 정보나 청약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